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아빠가 2명 있어요.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아빠와 사랑으로 길러주신 아빠, 이렇게 2분입니다. 마음으로 저를 품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아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사연을 보냈어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빠와 함께 지냈습니다. 한창 어릴 때라 엄마의 사랑이 참 그리운 나이죠. 그래서 저를 떼어놓고 가는 엄마를 붙잡으며 숨 넘어가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얜 왜 이래? 이거 나 빨리 가야 한다는데 그래서 땅을 좀 갈래. 너 왜 오니? 엄마가요. 말했잖아. 너는 앞으로 아빠랑 지내야 한다고 싫어. 나도 엄마랑 같이 갈 거야. 진짜 이래서 잘 때 몰래 간다니까 이건 좀 나쁜 것 같아.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참 모질었습니다. 5살 어린 딸이 가지 말라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옷깃을 꽉 잡아도 거칠게 떼어내고 떠났어요. 뒤에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말이에요. 친모는 바람나서 아빠와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5살 인생에서 한순간에 엄마가 사라졌어요. 아빠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려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왜 마음에 안 들어? 양갈래로 묶어달라며 내가 언제 이쁘게 데려다 달라고 말했었죠? 아빠는 잘 못하지만 이렇게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나요? 친구들은 다 이쁘게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해주세요. 이쁘게 묶어달라고. 어린 나이에 참 철없던 아빠가 힘들 줄도 모르고 엄마의 역할까지 고집부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죠. 젊은 나이에 엄마와 이혼한 뒤에도 여러 번의 재혼 제안을 거부하고 전적으로 저에게만 집중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젊은 아빠가 어린 딸을 키우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재혼이 깼어. 미안, 아빠가 옆에 없어서 무서웠겠죠. 재현아, 아빠가 머리 닦는 걸 연습한 거 알았어? 내일은 반드시 머리를 예쁘게 묶어줄게. 아빠를 믿어. 정말 아빠가 최고야. 아직도 기억해. 우리 집 거실에서 늦은 밤까지 머리를 묶는 연습을 하던 아빠의 모습을 엄마 없이 자랐지만 누구보다 더 사랑받으며 지냈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 사람들은 참 모르는 거라고 말해. 누가 알았겠어? 이렇게 하루아침에 떠날 줄. 그래서 어린 내가 누구한테 봤을까? 그때 어땠더라? 나가 13살이 되던 해 초등학교 졸업이 다가올 때 아빠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늦은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하던 아빠는 투잡을 하셨어요. 그래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당하셨죠. 그 순간에 고아가 된 저는 밝게 웃고 있는 아빠의 영정사진만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그렇게 두려운 순간에 누군가가 부드럽게 제 이름을 불러줬어요. 너는 재은이니. 아저씨는 누구세요? 고개를 들어 확인해보니 한 아저씨가 저를 안쓰러워하며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많이 컸구나, 아저씨. 아빠 친구요. 어릴 적에 아저씨를 몇 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요. 아빠. 친구요. 그래, 아빠랑 제일 친한 친구야. 아저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 그런데 참 이상했어. 어릴 때 본 적 없는 아저씨인데 이상하게 익숙하고 편했어.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아저씨의 손길에 아빠 생각이 몰려와서 눈물이 울컥 차올랐어. 많이 슬퍼하지 그래? 참지 말고 실컷 울어. 울 것 다 울고 아빠 잘 보내드리게. 아저씨는 가족도 없이 혼자 앉아있는 제 곁을 지켜주셨어. 시간 되면 몇 술이라도 뜨라며 밥을 챙겨주셔서 대신 조문객까지 맞이해 주셨어요. 아빠를 납골당에 모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참 고마웠어요. 아빠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는데 곁에서 도와주셔서 참 든든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도와주셔서 아빠가 행복하게 하늘나라로 가셨을 거예요.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있을 거야.
재은이가 항상 잘 지내도록 지켜봐 주실 거고. 재훈이, 혹시 엄마 번호를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그럼, 다른 친척들의 번호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아줌마가 그랬는데 제가 지낼 보육원이 있대요. 거기서 지내면 돼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아저씨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린 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아저씨는 안절부절 못한 모습으로 제 뒷모습을 쳐다봤죠. 그리고 버스가 막 도착해서 타려던 순간 아저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저씨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랑 가자. 네. 아저씨 집에 같이 가자고. 도저히 혼자 못 보내겠다. 아저씨랑 함께 집에 가서 짐을 챙기고 우리 집으로 가요. 아저씨는 어리둥절해하는 저를 보며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소중한 친구의 하나뿐인 딸을 모르는 척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이날부터 아저씨 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집은 여러모로 우리 집과 비슷했어요. 아저씨도 이혼해서 제 나이와 비슷한 아들을 혼자 키우고 계셨습니다. 여기는 아저씨의 아들이에요. 조용히 살다 1살 더 많으니까 오빠야. 앞으로 함께 지내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오빠에게 편하게 얘기하고. 아빠. 1. 누구세요? 2. 아빠, 딸이라고요. 아빠, 딸이라고요. 3. 그래요. 이제부터 당신의 동생이니까 아빠가 없을 때는 당신이 잘 챙겨줘야 해요. 알겠어요? 4. 우리 아들이요. 딸이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다시는 듣지 못할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저씨는 나를 집에 데리고 온 순간부터 나로 생각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게 해주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과분한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마음을 다 열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아버지를 아빠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생겼죠. 5. 학교를 마치고 나왔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이런 날 아빠가 있었다면 마중 나왔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내리는 비를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가 우산을 쓰고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맞춰서 오셨다고 서둘렀지만 내가 늦은 모양이구나. 오늘 우산을 안 가져왔지 내가 와서 데리러 오신 거예요. 비를 맞으면 감기에 걸릴 텐데 아저씨가 급하게 오느라 집에 못 들렀어요. 마침 차 안에 우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좁아도 아저씨랑 이거 같이 쓰죠. 엄마의 빈자리는 아빠가 채워주었는데 아빠의 빈자리는 아저씨가 채워주더군요. 아들만 키워서 딸을 어떻게 챙기고 키워야 하는지 모르고 서툴렀지만 아저씨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 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의 아빠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조은아, 이거 뭐예요? 재훈이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샀어. 찾아보니까 요즘 이게 유행이라며 길 다니면 재은이 또래만한 여자애들이 다 머리에 이것고 다니더라. 어때? 마음에 들어? 표정이 별로네. 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른 걸로 바꿔올까? 아저씨가 미안해 보는 안목이 영별로지. 그게 아니라 좋아서요. 아저씨가 꼭 우리 아빠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아저씨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계속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에는 든든해야 한다며 꼭두 새벽부터 밥을 차리셨고 아프다고 하면 밤새 곁에서 간호해 주셨습니다. 친딸도 아니고 그저 친구의 딸일 뿐인데 어찌나 사랑으로 대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덕에 나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제 밥벌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사람까지 생겨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나 재훈이랑 결혼할 거야. 어떻게 우리 몰래 사귄 지 좀 됐어.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우리 서로 많이 사랑하니까 이참에. 결혼하려고 하던 중에 아니 두려움이 들었어요. 죄부터 만난 거든요. 난 그때는 그것조차 모르고 다른 남매들보다 더 우울하고 깊다고 생각했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죠. 오빠가 많이 챙겨주셨어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되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데 어쩌면 결혼을 허락해 주실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제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아니죠? 뭐예요? 혹시 아버지 당신은 재훈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재원이가 여기서 뭘 하러 당신과 결혼해야 해요. 얼마든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재은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하나요? 내가 뭔가요? 왜 제게 미인 재은보다 더 예쁘다는 게 알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너보다 재은이가 100배 더 나은 것을 알아. 이 사람 거짓말 속에 빠져도 소용없어 아니에요. 아저씨처럼 어떤 대접을 받아도 내 맘을 따르기를 바라는 거요. 아빠 같은 마음에 기쁘다고 생각해서 결혼하겠어요. 내 아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재은이를 좋아한다면 얼마든지 허락하겠어. 제 말을 안 들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엄한 처벌을 할 테니까. 우리 둘의 갑작스런 결혼 발표로 많이 놀란 사람들이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며느리로 맞이해 주셔서 참으로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바람에 저와 오빠는 아저씨의 축복 아래 결혼했고 그 후 5년이란 세월을 두 남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겼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모습의 예쁜 딸도 낳았고 한 시간도 아까울 만큼 행복한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늘은 저에게 엄마와 아빠를 빼앗아 갔지만 항상 저 혼자에게 남아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기에 하늘에게 원망을 했지만 제 가족만큼은 온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말이죠. 이 문자는 뭘 의미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왜 계속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불러주며 보고 싶다고 말한 거야?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잘못 봤다고 하니까 그리고 누가 내 핸드폰을 보래? 우린 부부니까 부부끼리 보지도 못해. 아무리 부부라 해도 내 개인 정보가 있잖아. 마음대로 침해해서는 안 되지. 하나요. 이상해서 봤어. 계속 바람 피우는 것 같고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내 핸드폰을 봤어. 의부증이라니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지. 마, 그동안 얼마나 수상하게 굴었는지 생각해봐. 툭하면 외박하고 같이 있다가 나가서 전화 받고 오시면 머리만 대충 하고 돌고래던 사람이 때 빼고 광내는데 수상 안 하니? 그래서 핸드폰을 봤어. 근데 뭐, 자기야 보고 싶어. 사랑해. 바람 피우는 거 맞잖아, 아씨? 진짜. 그래, 나는 바람 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어차피 잘 됐어. 때가 되면 말하려고 했는데, 이젠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나는 한순간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널 사랑해 보라고 말하고 싶었어. 지금 그게 내가 할 말이야.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실수했다고 말할 판에 뭐 어차피 살아. 아, 그럼 나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니? 마음은 어디서 어떻게 정리되냐? 나도 그 여자에 대한 내 마음을 어떻게든 차단하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나고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데 어찌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우리 아빠한테 인사하러 가야 했던 그 일을 잊을 순 없어. 평생 책임지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이 나쁜 놈아. 미안하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다 인정 못해. 우리 아빠한테 한 약속 죽을 때까지 지켜. 나는 절대 이혼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당장 정리해. 재은아, 이러지 마. 내가 이런다고 행복할 것 같니?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나랑 평생 살아봤자 너만 고통스럽다는 걸 왜 몰라? 그러지 말고 우리 이혼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나 친권도 포기할 수 있어. 바람을 피운 것도 용서할 수 없는데 여자에 미쳐서 딸까지 버리겠다는 말에 저는 그만 이성을 잃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고 남편의 뺨과 가슴팍을 미친 듯이 때렸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무리 여자가 미쳐도 그렇지. 네 자식이야 네? 딸이라고. 그렇게 그년이 좋아서 자식 다 버릴 만큼 그년이 그렇게 좋냐고?
다 죽어도 이혼 못해 아니 안 해. 누구를 좋아하든 말든 날 상관 안 해. 평생 빈 껍데기로 내 옆에 있어도 절대 그년한테 못 가게 할 거야. 마음 같아서는 당장 있는 놈을 버리고 싶었지만 딸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원 없이 누려보지 못한 부모의 그늘이란 걸리겠습니다. 참 바보 같은 것을 알면서도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딸에게 아빠를 지키면서 남편에게 벌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죠. 물론 제가 느끼는 고통은 상당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여자친구가 갑자기 찾아와 난동을 피우었어요. 여기가 어디냐고 들어와 이래라서 남의 남자를 빼앗았다는 주장을 주고가 두둔 당장 나가. 얼마나 불안하게 사는지 구경하러 왔어요. 무슨 소린가요? 당신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를 내가 붙잡고 사는 게 행복한가요? 무슨 소용이 있어서 살아요? 나였다면 당장 이혼하고 편안히 살 텐데. 입 다물어. 어디서 가르치는 건데 남의 일을 함부로 하다니. 박살내려고 했나? 불행한 삶이라도 내가 할 테니까 이혼해 해도 너희들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나도 그걸 보라 말하는 건 어려워. 내가 이혼하지 않고 있는 한 나는 계속 내버려둘 뿐이에요. 그걸 아니까 어쨌든 평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는 게 자녀를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어려워서 모르는 척을 해도 어느 정도 자라면 이런 아빠를 사랑하겠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아빠임을 알게 될 때 자녀에게 큰 충격이 있지 않을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혼하는 게 너와 자녀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도 한다면 지금마저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목소리만. 네, 그런데 자녀를 위해 노력하는 여자와 바람 피우는 아빠를 함께 둘 수 있겠니? 차라리 내가 말해줄게. 어려워도 분위기는 알겠지? 제 아빠가 엄마 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이야. 미쳤어. 그러기만 해봐. 그러니까 이혼하라고. 그럼 내 새끼 안 건드릴 테니까. 내 언니는 뻔뻔하게 이혼하라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쳐들어와서 악을 쓰는지 참지 못하고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눈이 돌아서는 같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딜 함부로 손을 대나. 임산부야. 내 몸에 털끝 하나 건드리기만 해봐. 뭐? 임산부? 그럼 너, 그래, 나 임신했어. 이래도 이혼 안 할 거야? 나 요즘 우리 애 태어나면 오빠랑 함께 지낼 집도 알아보고 있어. 내가 아무리 이혼 안 한다고 버텨도 우리 애 낳고 할 거 다 하면 살 거야. 그래봤자 내가 이혼 안 하는 이상 넌 내 연인일 뿐이야. 내 호적이랑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대로 해. 애 낳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힘들어진 건 너랑 내 애일 테니까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 좋아. 그럼 같이 사는 수밖에. 뭐, 이혼 안 해주면 나 여기 들어와서 살 거야. 우리 남편이랑.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혼 안 해준다며? 그럼 이렇게라도 시위해야지. 내 딸 상처받으려고 그래?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동생이랑 같이 지내는 걸 보고 싶으면 이혼하지 말고 버텨보던가. 그게 싫으면 귀찮게 하지 말고 도장 찍어. 내 연녀는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나갔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열리자 딸이 겁먹은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괜찮아. 저는 말없이 딸을 부둥켜 안으며 통곡했습니다. 제게 엄마와 아빠를 빼앗아 갔으면 됐지. 기어이 우리 딸까지 아빠를 빼앗아 가려는 현실에 서러워 울음이 터졌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린 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랐는데 그 여자가 집에 찾아오게 했어. 임신까지 했더라. 내가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 몰랐어. 그래서 너 같은 쓰레기는 내 딸의 인생에서 치울 거야. 당장 이혼할 거니까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아. 대신 친권, 아파트, 차 모두 다 내 것이야. 미자료, 양육비까지 다 받아낼 테니 정말. 그래, 알았어. 다 가졌다는 전제 아래 이혼만 해준다면 다 줄게. 제 속이 무너져 내리든 말든 남편이 이혼을 해준다는 말에 좋아했습니다.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잘못은 나와 딸이 아닌데 왜 고통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지
하늘을 원망스러웠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집에만 있었어요. 틀어박힌 채 있던 채로 그런 중에 이혼 상담을 했고 앞으로 딸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만약 남편과 이혼하면 아빠처럼 생각하고 지낸 아버지를 영원히 볼 수 없게 되어 막막했어요. 또한 이혼을 결정하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지 걱정되었습니다. 며칠을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연락을 주고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재은아, 아버지 오셨어요. 아, 그러고 보니 우리 재훈이를 보고 싶었어. 별 연락 없어서 걱정했어. 집에도 잘 안 와서 미안해. 요즘은 일이 없어서 이제야 좀 더 연락했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에 상처가 있네.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 두 사람이 싸운 거야? 내가 그 녀석을 지금 당장 혼내줄 거야. 분명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앞장설 차례야. 지금 집에 가자. 그 녀석을 끝장내주지. 아버지는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모습이었어요. 난 빠르게 그를 말렸어요. 자제하세요.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 부모님은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혼을 결정한 이유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그 사람이 이혼을 원했대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그 부분은 아버님께 직접 물어보시죠. 제가 그것을 말하기 싫어해서 죽을 때까지도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남편과 이혼한다 해도 가끔 아버님과 만나서 지내고 싶어요. 아버님은 제게 아버지와 같으니까요. 이혼을 해도 저와 연락하고 지내실 거예요.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늘에 번개가 치든 유분수지. 어쨌든 너희가 왜 이혼하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요. 우선 내 아들과 이야기해 볼게요. 그렇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자. 부부관계는 살아가면서 싸우기도 하고 여러 위기가 있을 수 있는 법이죠. 서로서로 없어버렸다면 이미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는 뜻이겠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놈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는 건가요? 다른 여자에게 미쳐서 가족을 버린다고요? 뭐, 이제 알았네요. 제가 그 사람과 이혼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요. 당분간은 이혼 준비 때문에 바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언제나 용기를 내어 잘 견뎌주셨지요. 이번 일도 꼭 이겨내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애써 괜찮은 척하며 웃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에서 금방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그 모습을 계속 보다가는 제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빨리 카페를 나왔습니다. 제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대신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해드려서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했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비참한 남편은 이런 게 알 수 없이 이혼을 서두르려 했는데 그러다가 제겐 너무 상종하기 싫어서 이혼을 서둘렀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가 왔다.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다고 했어요. 나는 맥없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보호자분이신가요? 우리 아버지인데요.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아버지께서 왜 중환자실에 계십니까?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신호가 빨간불일 때 갑자기 건너려고 하셨다가 빠르게 다가오는 차에 치이셨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없으셨나요? 사람들이 주변에 계시는 동안 넋놓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잘못 걷는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상태는 어떠신가요? 아버지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고 당시에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다치셨군요. 현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필요 없으시다고요. 계속해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코마 상태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님이 식물인간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제게 신은 참 가혹합니다. 어떻게 아버님까지 빼앗아 가려 할까요?
남편과 이혼하면 아빠처럼 따르는 아버님과 종종 시간을 보내며 예전과 같은 삶을 살 계획이었습니다. 비록 이혼했지만 딸과 함께 잘 사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괴로웠습니다. 이게 지옥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어요. 내가 버려진 신이어도 숱하게 애원하고 빌었습니다. 제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요. 그러나 아버님의 소식을 듣고 병원에 온 남편은 제 간절한 마음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을 보내주자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냥 편히 쉬시라고 보내주자. 장기 기증이나 하는 좋은 일도 하고. 너 미쳤어? 여자애가 미쳤다더니 이제 아버님까지 나라도 쳐다보는 거야? 몰라라는 거야? 억지 부리지 마. 의사한테 다 들었어. 아버지 깨어나기 가망이 없다고. 차에 부딪힐 때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연세도 있어서 쉽게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했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뇌 기능이 다 망가진다고 하더라. 뇌사 판정 이야기도 하더라니. 웃기지 마. 무슨 뇌사 판정이야? 아버님은 일어나실 거야? 이렇게 그냥 가실 리 없어? 틀림없이 일어나실 거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 아직 뇌사 판정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아버님을 보내드릴 생각부터 하니. 그런데 내가 나의 아들이야. 그럼 어쩌면 좋아? 그 놓친 내가 죽어야 하나? 내가 살아있는데 뭐? 그래야 내가 재산을 물려받을 거 아닐까? 남편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님이 중환자실에서 사격을 헤매고 있는데 재산 때문에 보내드릴 생각을 하고 있다니요. 이만 된 시점에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람 새끼가 아니구나. 뭐, 넌 짐승만도 못해. 짐승도 제 가족이 죽음을 떠나지 않고 계속 곁을 지키잖아. 하물며 넌 사람인데 짐승만도 못하니 그것도 고작 재산 때문에 나라고 뭐 좋아해서 이래?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건 나도 속상해. 그렇지만 깨어날 가방도 없는데 만약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 이건 아버지도 원하시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난 아버님 못 본 애들이라. 아버님 꼭 깨어나실 거야. 난 그렇게 믿어. 아, 진짜 왜 이래? 아버지 자식은 나야. 내가 그러겠다는데 왜 내가 난리야? 아버님 아직 뇌사 판정을 받지 않았어. 만약 내게 판정이 내려간다면 잘 보내드릴 거야. 그 전에 죽어도 아버님을 못 떠나. 식물인간으로 평생 살아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모실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그 여자와 잘 지내고 살아. 남편 녀석은 끝까지 제 속을 파다가 뭐 잘했던 게 있어서 이제 아버님이까지 보내려는 건가?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런 작은 재산은 부모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욱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런 놈에게 아버님을 맡길 수 없다고요. 한동안 아버님은 중환자실에 계셨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여전히 혼수 상태이지만 중환자실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니 일반 병실로 옮겨진 셈이에요. 저는 그런 아버님 곁을 지켰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깨어나지 않은 아버님을 보며 좋아하시던 신문도 읽어드리고 가끔은 딸과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한 자세로 계시면 욕창이라도 생길까봐 자세도 바꿔가며 땀을 차지 않게 물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정성으로 보살펐습니다. 그런 나를 다들 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요즘 세상에 이런 효녀가 어디에 있어? 내가 전부터 보니까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더라. 손이 어쩜 그리 야무진지. 아기 엄마, 힘내요. 이렇게 열심히 모시는데요. 꼭 일어나실 거예요. 희망을 잃지 말고 이해하실 거예요. 소중한 분을 데려가는 신을 용서하길 바라요. 증오하지 말아 주세요. 제발 아버님만은 데려가지 말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니, 거의 울며 빌었어요. 하루하루 점점 시간이 흐르는데 아버님은 여전히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매번 고개 숙이고 한숨 쉬는 의사의 모습으로 아버님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한 아버님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3달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저는 변함없이 아버님 곁을 지켰어요. 제 강렬한 마음이 하늘에 전해졌는지 기적적으로 아버지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깨어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말씀하시길 연세도 계신데 이렇게 깨어나신 건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혹시라도 후유증이 남을지도 모르니 걱정했지만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어떻게 좋으신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연신 아버님의 손을 잡고 울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다행스럽네요. 저는 영원히 아버님께서 깨어나지 못하실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제 이름을 부르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더 고마운 게요. 그동안 우리 재은이 목소리를 다 듣고 있었어요. 나에게 신문을 읽어준 거 손녀딸이랑 있었던 이야기를 해준 거야. 심심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히 제가 있어야죠. 아버님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아둔하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힘껏 잡아주셨어요. 내가 누워있는 동안 아들은 어떻게 지내니 여전히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지금은 조정기간이고요. 박수 그래요. 결국 이혼하게 되었네요. 맞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아들이 벌인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버지께서 왜 죄를 갚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저 아버지께 바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계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은아, 신이 저를 떠나보낼 것 같아 두려웠는데 처음으로 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지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한 후에 더 힘을 썼어요. 곧 다시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되어서 봬요. 싶어서 말이에요. 그렇게 아버님 곁에서 간호하던 중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왔어요? 뭐야, 당신 아직도 병원에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조정기간이 끝나고 이제 진짜 이혼이라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기 있건 말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아버님, 저는 잠시 밖에 있을게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너 있을 때 이놈에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요. 얼굴 보기 싫을 텐데 말도 없이 부르게 돼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버지, 곧 새며느리를 볼 텐데 이렇게 얘와 지내는 것이 곤란해요. 보는 눈도 있는데요. 이러시면 안 되죠. 이제 그만 애를 보내고 저랑 집에 가요. 내 딸을 두고 너랑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야, 이놈아? 아버지한테 딸이 어디 있어요? 아들이 하나뿐인데. 우리 아버지, 괜찮으시다면 머리 다친 게 회복이 안 된 거야? 누굴 보고 정신없는 노인 같아 보여? 이놈아. 나 정신 멀쩡하다. 내가 바람 피운 것도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눕고 있을 때 재산을 물려받으라고 뇌사 판정을 기다린 것도 다 알아. 아버지, 그걸 어떻게 뇌사 판정되기를 얼마나 바랐으면서 내 변호사를 듣게 해 여자에 빠져서 그런 척하고 자식을 다 떠나는 놈이 감히 내 재산을 노리다니. 아버지, 그건 바라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해둔 거예요. 의사가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당연히 뇌사 판정이 떨어지겠지 생각했죠. 나중에 부랴부랴 알아봐서 허둥지둥 처리하느니 미리 공부해둬서 나쁠 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사히 깨어나셨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세요? 나는 죽었어야 하는데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아쉬운 건 없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걱정 많이 했는데 정말 서운해요. 거짓말 말아주세요. 넌 내 걱정을 안 했어. 단 한순간도 우리 재은이처럼 간절하지 않았어. 그동안 내가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나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있었어. 내가 정말 날 걱정했다면 그 긴 시간 동안에는 목소리를 못 들을 리 없지. 늘 애타게 기도하고 그 느껴지는 재은의 목소리밖에 안 들렸다. 그러니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 그 전에도 재은이를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다. 그 친구한테 날 다짐했어. 딸,
내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 고 친구놈 대신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테니 걱정 말라고 다짐했는데 내가 다 망쳤다. 어떻게 바람풀 생각을 하느냐, 이 죄를? 평생 어떻게 아픈 살아가겠냐고. 이놈아, 아버지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재은이보다 그 여자가 더 좋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하겠니? 진정한 제 짝을 이제 만난 걸지도 모를 거야. 입 닥쳐. 그런 변명으로 너의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봐. 나한테 죽으면 내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너 이 녀석아, 아버지 이러게 화내도 소용없어. 이미 이혼 절차 중이고 곧 아이도 태어날 거란다. 아버지의 손녀는 나한테 손녀는 우리 아영이 뿐이야. 앞으로는 우리 재은이랑 아영이만 만나며 살 거야. 그래서 내 남은 재산은 재은이에게 모두 물려줄 거다. 무슨 소린 하니? 다 재은이한테 물려줄 거라고. 아버지, 지금 정신이 맑은가? 내 땅과 건물들은 모두 재은이에게 넘길 거야? 그러니 너는 2번 다시 우리 앞에서 소리치지 말고 누구랑 살든 아이를 낳든 다시 함부로야. 너 같은 놈 자식으로 신경 안 쓰겠어 아버지. 생각을 안 해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아들 하나뿐인데 나 몰라라 하실 수가 있어? 도대체 제가 뭐라 하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딸이니까 재은이는 내 딸이야. 우리 집에 와서 난 마음에서 나온 딸이야. 그 누구보다 내 딸이 너무 소중해. 그러니 누가 나의 소중한 딸을 상처 주면 그걸로 끝이야. 다시 널 풀어줄래? 섞어주는 거지 말고 너희 남편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지그시 나를 쳐다봤고 아버지는 단호했어. 그리고 곧이어 도착한 변호사를 통해 모두 알 수 있을 거야. 앞에서 유언장을 수정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은 더 미친 듯이 악을 쓰면 난리를 쳤고 결국 병원 관계자들에 의해 손에 끌려나갔어요. 아버님, 정말 제게 다 물려주시려고요. 저는 아버님의 재산 같은 것은 바라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저 건강하게만 계셔 달라고 안다네. 마음, 어떤 마음인지. 그런데 재은아,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우리 딸 재은이한테 아버님, 감사해요. 되게 아빠가 되어주셔서 어릴 때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셔서 얼마나 든든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은 없지만 단 한순간도 아빠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제 졸업식에 꽃다발을 들고 오셨을 때도 수능날 시험 잘 보라고 추운 날 교문 앞에 기다리실 때도 제가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제가 서 있을게요. 아빠가 제게 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아빠라고 불러주는구나. 얼마나 그 소리를 기다렸는지 몰라. 재훈아, 미안하다. 내 아들로 인해 큰 상처를 줘서. 그리고 고맙다. 부족한 아빠지만 이렇게 잘 커주어서. 바쁘다. 그동안 입에 맴돌기만 했던 아빠라는 말을 원망스럽게 말하며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따뜻한 아빠 품 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눈물 속에는 수많은 감정과 추억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 마음대로 차차 건강을 회복하시고 무사히 퇴원하실 수 있었어요.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마당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빠와 저, 그리고 아영이까지 3사람이서 밀린 숙제를 하는 듯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 사이에 남편과의 이혼을 마무리했고 가끔씩 그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해요. 그동안 아빠를 믿고 어영부영 살다가 세상의 실제를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여자친구와는 생활고로 인해 벌써 관계가 어색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제게 상관없지만 앞으로는 아빠와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그동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